물같이 침투해서 불같이 타격하고 바람처럼 퇴출하라. 대한민국 해병대 1% 진짜 사나이. 오늘은 해병대 수색대에 궁금한 점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공중, 해상, 수중, 지상, 방소불문, 적실 침투에서 본대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해병대 수색대. 해병대에서도 강도 높고 전문성 있는 훈련을 받아 정예화된 전력으로 거듭나는 해병대 수색대의 궁금증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해병대 수색대의 시작을 알아보기에 앞서 해병대 수색대는 해병대 수색대와 해병대 특수수색대로 나뉘게 됩니다. 수색대는 잠시 뒤에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특수수색대에 대해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해병대 수색대 내에 편성되어 있던 특수수색대가 2018년 5월 1일부로 해병대 사령부 직속 특수부대로 편성되면서 나뉘게 됐습니다. 이유는 일반 병사의 짧아진 복무기간으로 병사 중심의 부대 운영에 한계를 느껴 완전한 부사관 체제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주요 임무는 수색대와 동일하지만 대테러 임무가 추가된 것이 수색대와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병대 수색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해병대 수색대의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1957년 2월 13일 당시 해병대 1사단의 주둔 지역이었던 경기도 파주군 금촌에서 창설한 특공소대가 수색대의 전신이었습니다. 이후 수색소대로 명칭이 변경됐고 1959년에 수색중대로 증편됐습니다. 현재 해병대 수색대에는 총 2개의 수색대대와 1개의 수색중대, 1개의 수색소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수색교육대가 있습니다. 수색대의 주요 임무는 전시의 해병대 본대의 상륙작전이 개시되기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적진에 침투해 정보 수집과 정찰활동을 하고 지휘체계를 파괴해서 해병대 상륙작전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시 임무는 무엇일까요? 평시에는 작전부대별로 해당 지역의 해상 선박보호 및 검문검색, 지상과 해상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색대는 해병대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아 지원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10명 모집하면 300명 정도가 지원하니 경쟁률이 거의 30대 1, 웬만한 명문대 경쟁률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입대 전부터 수색대 지원을 목표로 몸을 만드는 사람도 있다고 할 정도인데요. 경쟁이 치열한 수색대, 지원 자격 중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탈락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경인데요. 시력 0.8 이상으로 안경 착용자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라섹이나 라식으로 시력을 교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전문의 검사와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시력에서 통과를 했다면 다음 조건은 무엇일까요? 체력은 해병대 기준 특급 이상이어야 하고요. 수영 실력은 자유형 평형 테스트에서 상위권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양의료원의 해군 챔버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수색대 교육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색대 교육생이 된 병사들은 교육 시작 전에 수색교육대에서 체력 테스트와 수영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때 통과하지 못하면 교육은 받아보지도 못한 채 돌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첫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본격적인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2주간의 수색 기초훈련과 7주간의 수색 전문교육을 수료해야 되는데요. 이때 그 무시무시하다는 지옥주 훈련을 받게 됩니다. 지옥주 훈련 때는 약 100kg의 고무보트, 이 IBS를 7, 8명으로 구성된 한 팀이 머리에 이고 산 넘고 페달링으로 바다를 건너며 훈련을 받는데요. 이게 처음에 들어보면 할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잠깐이라도 머리를 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라도 힘들다고 보트에서 머리를 떼는 순간 나머지 동료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지옥주 때는 식사량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평소 식사량의 50% 이상 줄여서 지급하고 잠도 거의 안 재운다고 하는데요. 배고프고 졸린 와중에 고무보트는 머리에 이고 있거나 바다 위에서 페달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엄청난 정신력이 발휘된다고 합니다. 산에서 바다에서 온몸을 굴리며 훈련받는 교육생들. 하지만 지옥주 훈련 동안은 전투복을 갈아입을 수도 없고 전투화를 벗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극한의 극한을 경험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경험한 정신력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전역 후 사회에 나왔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극한의 고통을 맛보는 지옥주 훈련에서 교육생 10명 중 3, 4명은 중도 포기할 정도로 퇴교자가 가장 많은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수색대 교육을 마치고 수색대원이 되는 인원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체 지원자 중 60% 정도만 수색대가 된다고 하니 훈련의 강도가 짐작이 갑니다. 9주간의 훈련을 마친 교육생들은 드디어 수색교육 휘장을 받게 되는데요.
같은 해병대라도 이 휘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해병대 수색대 부심이라고 할까요? 수색대원들은 수색대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러워하는데, 이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먼저 엄청난 훈련을 모두 이겨낸 강인함, 그리고 병사와 간부 구분 없이 모두 작전에 투입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대부분 특수부대의 경우 실제 작전에는 간부들이 투입되고 병들은 지원 역할만 하는 것에 반해 해병대 수색대는 간부와 병사의 구분 없이 모두 작전에 투입되기 때문에 병사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짧은 복무 기간을 아쉬워하며 전문 하사로 복무 변경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문 하사란 병사가 전역을 하지 않고 일정한 평가 후에 하사로 임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부대에 따라서는 간부의 절반이 전문 하사인 곳도 있습니다. 수색대는 일반 부대와 달리 팀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7명 정도가 한 팀을 이루고 팀원들은 각각 전문 분야가 있지만 이들은 서로 완벽히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멀티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해병대 본대를 앞서 적진으로 침투하는 수색대, 이들이 최근 저격 훈련을 했다고 해서 훈련 현장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금 저 소음기를 장착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격수의 운용의 가장 핵심은 어떻게 보면 이 위치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거리에서 적을 저격하고 사살하는 데 그 임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의 상대편에서도 저격수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음기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줄여서 그 위치를 노출시킨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저격수의 저격소총의 소음기는 그런 개념이고 기만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퍼지게 해서 상대방이 듣기로는 이 거리가 아니고 다른 거리, 더 먼 거리를 느끼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실제 그래서 소음기를 달았을 때 소리가 그렇게 작게 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크게 들리면서 실제 화염을 줄이고, 그리고 소음이 멀리 퍼져나가서 다른 쪽에서 스나이퍼가 있다라고 적을 착각하게 만드는 기만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적의 거리가 멀어지게 따라서 바람, 그리고 온도, 그리고 습도 이런 것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스나이퍼가 노렸던 표적에 대해서 편의가 많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관측수는 실질적으로 조준경이나 관측수를 통해서 확인한 것을 가지고 세밀하게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나이퍼가 정확하게 더 그 사격을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사수는 관측수의 정보에 따라 사거리에 따라서 스코프 왼쪽에 있는 사거리표를 400 또는 1000 거기에 맞는 숫자에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400을 맞춘 후 자신의 사표에 있는 0점에 따라 위에 있는 상하 0점 조절 장치를 이용하여 사표에 따라서 그만큼 개수를 세며 이동을 시켜주고 표적을 확인하고, 자기만의 재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마다의 재원, 그날 바람의 영향, 그리고 기온의 영향에 따른 저격수들의 재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 사수의 속도가 얼마 정도, 그 속도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해줍니다. 한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편의를 얼만큼 조정해서 어느 정도의 먼저 리드각을 적용해서 때려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해서 그런 전투 재원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셋. 저격수 임무가 왜 중요한가요? 저격수가 한 명 있음으로써 적은 대대규모의 병력들을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병력으로 적의 다수의 병력을 고립시킨다는 것이 시간과 인원 절약이 확실히 되기 때문입니다.
보전선 점검한 거와 예산 점검한 거를 연결한 걸 부착을 하고 바로 타격에 폭파에 이르게 됩니다. 네. 한 개 팀에 7명씩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해상 침투, 그리고 수중 침투, 육상 침투, 공중 침투로 나뉩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육상 침투로 하는 거는 동계 설안지 훈련 하계 때나 그럴 때는 주둔지에서 할 수 있는 주특기 교육은 거의 수중 침투 및 해상 침투를 위주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항상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국민들도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를 믿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색대원은 기본적으로 관측 장비나 통신 장비를 다룰 줄 알아야 하고 근거리든 장거리든 사격수를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적진이 어디에 있든 침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중 강화 훈련이나 잠수 훈련, IBS 운용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색대를 대표하는 몇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보도되는 설안지 훈련, 영하 10도에서 20도, 체감온도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진행되는 동계 훈련인데요. 이 훈련은 혹한과 설안지 전장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 능력 향상과 전투 기술을 숙달하는 등 동계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색대 장병들은 6주간 4단계로 구분해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2주간 진행되는 1단계 전술 종합훈련에서는 침투, 첩보 수집 보고, 화력 유도, 은거지 구축, 체화법, 식수 확보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설상 기초 훈련으로 이때 산악 스키 훈련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일부 병사들 중에는 설안지 훈련에서 처음으로 스키를 타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훈련의 강도가 얼마나 높은지 이 훈련이 끝나면 스키를 처음 타본 병사도 어느새 산악 스키의 달인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3단계 훈련으로 설상 기동 및 주특기 훈련을 받고 마지막으로 천리 행군이라고 불리는 약 400km 전술 무장 행군을 강원도 훈련장에서 소속 부대까지 한반도를 종단, 횡단하며 마무리를 짓는다고 합니다. 설원에서 작전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전투복이 하얀색인데요. 대원들은 눈이 내린 환경에서 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총에 하얀색 반창고를 붙여서 위장한다고 합니다. 해병대 훈련 중 규모가 큰 훈련으로는 미 태평양 사령부가 주관하는 코브라 골드 훈련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병사들은 폭염과 모기를 극복하고 정갈, 뱀 등 맹독성 파충류와 곤충을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또 식량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 뱀과 정갈을 먹는 방법, 식용 가능한 과일을 구별하는 방법 등을 배우고 참가국 해병대와 함께 실사격, 시가지 전투훈련, 급조 폭발물 처리 훈련을 합니다. 그동안 코브라 골드 훈련은 홀수에는 대대급을 파견하고 짝수회에는 소대급을 파견했는데요. 앞으로는 매년 대대급 참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병대는 2021년부터는 호주에서 열리는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대대급 병력을 파견하고 필리핀에서 진행되는 카만닥 훈련에 중대급 병력 참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해병대 수색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수색대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수색대 관계자를 인터뷰했는데요. 그분이 수색대의 매력에 대해 몇 가지 해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수색대 지원을 추천하냐고 물었을 때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하다고 답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일반인이 경험하지 못한 극한 훈련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이것이 사회생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는 훈련 덕분에 제대할 때쯤에는 몸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내면과 외면이 반듯한 청년으로 거듭나는 시간이라고 하니 혹시 해병대 수색대 지원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원할 것을 추천합니다. 군에 관한 모든 것을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궁금해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